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 애니메이션은 그저 움직이는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 캐릭터들은 과장된 몸짓으로만 이야기를 전했죠. 귀여운 고양이가 춤을 추는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상할까요? 그런데 1928년 모든 것을 바꿔놓은 작은 생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키마우스죠. 증기선 윌리라는 짧은 애니메이션에서 미키는 단순히 움직이는 것을 넘어 소리를 냈습니다. 휘파람을 불고 노래하고 심지어 배의 기적 소리까지 냈어요. 이것은 마치 흑백 TV에만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컬러 TV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미키의 등장으로 애니메이션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습니다. 어떻게 한 마리의 생쥐가 전 세계 어린이들 그리고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이 놀라운 변화의 순간에 함께 들여다볼까요? 1928년 11월 18일 뉴욕의 콜로니 극장에서 첫 상영된 7분 32초 길이의 단편 애니메이션은 영화 산업 특히 애니메이션 분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작품은 완벽하게 동기화된 사운드와 애니메이션을 선보인 최초의 상업적 성공작이고 그리고 이 작품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애니메이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1920년대 말 영화계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으로 대표되는 무성 영화가 대세인 시대였죠. 최초의 유성 영화인 재즈싱어가 1927년 개봉을 하게 됩니다. 재즈싱어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애니메이션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때 이 변화의 물결을 놓치지 않고 있던 애니메이터가 있었죠. 당시 젊은 나이 26세였던 바로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디즈니는 당시 오스왈드 더 럭키 래빗 시리즈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제작사이자 배급사인 찰스 민츠의 갑질로 오스왈드의 권리를 잃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디즈니는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미키마우스를 탄생시킵니다. 미키마우스는 월트 디즈니와 애니메이터 어브 아이웍스의 합작품이었는데 그의 빠른 작업 속도는 업계에서 전설적이었죠. 아이웍스는 뛰어난 애니메이터로서 심지어 하루에 700장의 드로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는 단 하루 만에 미키마우스의 첫 스케치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웍스의 재능은 디즈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미키의 첫 이름이 모티머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월트의 아내 릴리안이 미키가 더욱 귀엽게 들린다고 제안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죠. 디즈니는 미키를 주인공으로 한 두 편의 무성 애니메이션 갤러핑 가우초와 플레인 크레이지를 먼저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급사를 찾지 못해 공개되지 못했죠. 그런데 디즈니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사운드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애니메이션에 사운드를 입히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디즈니는 포기하지 않았죠. 포스트 프로덕션 사운드 동기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애니메이션을 먼저 제작한 후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사운드를 녹음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작품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바로 음악과 사운드의 조화였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배경이 아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었죠. 캐릭터의 동작과 음악의 완벽한 싱크로나이제이션은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미키가 동물들을 악기처럼 사용하는 장면은 지금도 유명하죠.
증기선 윌리의 음악은 윌프레드 잭슨이 맡았는데 그는 당시 인기 있던 멜로디인 터키 인 더 스트로를 편곡해 사용했습니다. As I was going on down the road with a tired team and a heavy load. 효과음 제작도 어렵게 했는데 재미있는 점은 효과음의 대부분이 실제 물건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디즈니는 사운드 동기화를 위해 특별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큰 종이에 음악의 박자를 표시하고 애니메이터들이 이 박자에 맞춰 캐릭터의 움직임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었고 이후 애니메이션 산업의 표준이 되었죠. 또한 애니메이션과 음악을 정확히 동기화하는 기술은 뮤지컬 영화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되었죠. 이런 디테일한 노력이 증기선 윌리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었죠. 디즈니가 증기선 윌리를 위해 개발한 사운드 동기화 기술은 이후 애니메이션 제작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의 클릭 트랙 시스템은 현대의 ADR 기술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실사 영화 제작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영화 속 사운드의 많은 부분이 이 작품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작품 자체를 살펴볼까요? 증기선 윌리의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미키가 증기선의 선장 역할을 하며 겪는 소동을 그리고 있죠. 하지만 이 단순한 이야기가 음악과 움직임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미키 마우스는 이 작품에서 장난기 넘치고 재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지금의 미키와는 조금 다른 말괄량이 같은 성격이었죠. 미니 마우스도 이 작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녀의 존재는 미키에게 로맨틱한 면모를 더해줬어요. 악역 피트의 존재는 작품에 극적 긴장감을 더했고요. 증기선 윌리의 애니메이션 기법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스쿼시 앤 스트레치 기법을 사용했는데 스쿼시 앤 스트레치 기법은 캐릭터나 물체가 움직일 때 그 형태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공이 바운드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공이 스쿼시와 스트레치의 정도를 통해 사물의 재질감을 표현합니다. 공이 땅에 닿을 때는 납작해지고 스쿼시가 다시 튀어오를 때는 길쭉해집니다. 스트레칭은 공이 떨어질수록 덜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이런 과장된 움직임이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죠. 이 기법은 지금도 애니메이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엔티시페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법은 관객들에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액션이 더 실제같이 느껴질 수 있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더 나아가 증기선 윌리에서 사용된 애니메이션 기법들은 현대 CGI 기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스쿼시 앤 스트레치 기법이나 타이밍 조절 같은 원칙들은 3D 애니메이션에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접목하여 배경과 캐릭터의 대비를 통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어요. 뉴욕타임즈는 관객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보도했죠.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이 작품의 혁신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소리와 움직임의 완벽한 조화는 마치 마법과도 같다고 극찬했죠. 이런 반응들은 증기선 윌리가 얼마나 혁명적인 작품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탄생한 미키는 곧 세계를 매료시킵니다. 이 작품의 성공은 애니메이션 산업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디즈니의 기술을 배우려 했고, 경쟁 스튜디오들은 서둘러 자체 사운드 애니메이션 제작에 착수했죠. 무성 애니메이션 시대는 순식간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워너브라더스는 루니툰스 시리즈를 시작했고 MGM은 해피 하모니스 시리즈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애니메이션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더 많은 창의적인 작품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증기선 윌리의 성공은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성장 기반이 되었습니다. 1937년에는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제작하게 되죠. 이 작품 역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디즈니를 할리우드의 주요 스튜디오로 만들었습니다. What music is that I hear? Something to try and make you feel at home. 이후 판타지아, 피노키오, 덤보, 밤비 등 수많은 명작들이 탄생하게 되죠. 미키마우스는 디즈니의 상징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전까지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를 위한 단순한 오락으로 여겨졌지만 이 작품을 기점으로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복합적인 예술 형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폭력적인 요소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키가 동물들을 거칠게 다루는 장면이나 히트와의 다툼 장면 등이 문제가 되었죠. 하지만 이는 당시의 시대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1920년대의 코미디는 오늘날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유형의 유머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증기선 윌리는 1920년대 미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1998년에는 미국 의회 도서관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영구 보존을 하고 있기도 하죠. 일본의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픽사의 존 레스터 등 현대 애니메이션의 거장들도 이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키마우스는 디즈니의 상징을 넘어 20세기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테마파크, 상품, TV쇼 등 미키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일상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 대중문화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했습니다. 미키마우스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가 되었고 미국 문화의 소프트 파워를 증대시켰습니다. 2024년 증기선 윌리 저작권이 만료되었습니다. 1928년에 만든 증기선 윌리 저작권은 1984년에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976년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자의 사후 50년에 더한 기간으로 연장했어요. 그래서 19년이 연장되어 저작권은 200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1998년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이 제정된 거죠. 기업이 만든 작품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출판 후 95년으로 다시 한번 연장되었습니다. 사실 저작권법이 연장되었던 이유는 디즈니 회사가 전방위적 로비 활동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월트 디즈니가 회사의 가치를 변화시키면서도 핵심 가치는 유지하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디즈니와 그의 팀은 기술적 한계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했고 그 결과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분야에서든 혁신과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며 이 영상을 보시고 증기선 윌리를 다시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전에 보았던 느낌과는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로써 증기선 윌리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